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냈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했고요. 또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에 대한 어떤 조치,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자동차와 화장품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33% 내린 2,379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663포인트로 약보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자들의 시선은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으로 쏠릴 것 같은데요. 이런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저희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오늘장 피자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부의 첫 코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잠시 후 구체적으로 선물 또 국내 선물 옵션 시황 들어볼 거고요. 먼저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예, 외환영웅에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이후로 지속해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이 눈에 먼저 띄는데요. 롯데 정밀화학, GS, 애경유화, 또 후성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후성은 11%, 애경유화는 지금 1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다는 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6월 10일에 주셨던 한진칼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14일에 주셨던 모토닉은 본절 청산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잠시 뒤에 코멘트 달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에 주셨던 덴큐움은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12%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예, 6월 29일에 주셨던 삼성 SDS, 또 6월 30일에 주셨던 세아 베스틸, 7월 3일에 현대 HCN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들고 계시고요. 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현대 해상을 주셨었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무려 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신규 편입이 됐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환영웅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시겠어요? 예. 6월 14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모토닉입니다. 종목 코드 009680. 자, 이 종목은 6월 16일 1차 목표가 달성 후 물량을 80%에서 90% 청산을 하였고요. 자, 10%에서 20% 물량도 올라가면서 청산을 하는데 다 팔지만 계속 갖고 와라. 본절 잡고 홀딩 중이었습니다. 자, 7월 6일 날 당중 최초 매수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10%에서 20%를 안 팔고 계속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어느 정도 물량을 팔고 갖고 계신 분들도 본전을 청산 후 현금 보유를 하신 후에 새로운 편입 종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신규 회원님들 또한 시청자분들 눈을 얘기합니다. 물량을 10%에서 20%를 그냥 계속 갖고 와서 본전에 청산해도 되고 그거를 갖고 와서 조금씩 팔면서 단 한 줄에도 계속 갖고 와는 전략. 어쨌든 갖고 있는 물량은 본절에 청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모토닉은 7월 6일날 당중 매수가까지 왔기 때문에 한 주든 10%든 20%든 본절 청산하고 현금을 갖고 계신 후에 새로운 편입 종목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월 23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덴티움 종목 코드 145720. 자, 이 종목은 6월 29일 1차 목표가 달성하였고요. 또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를 하였을 겁니다. 나머지 10%에서 20%는 각자 축소를 하면서 가져가든지 그냥 본전 잡고 계속 홀딩하든지 그 전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덴티움은 임플란트 수출 확대 기반으로 추정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갖고 있고요. 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2,000원까지 지속적으로 보유해 주시고요. 목표가 달성 시 물량을 축소를 해주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는 손절이 나가지 않고 본절에 청산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토니카 덴티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외환영웅의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코스피, 항생, S&P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눌림과 쉼은 있습니다. 항상 계속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달리다가 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쉬는 시간입니다. 자, 그에 맞춰서 단기 매매를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해외 선물 시장과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주식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될 수 있으면 좋은 종목으로 홀딩하는 전략, 단타, 데이 용돈을 버는 전략은 해외 선물과 선물 옵션으로 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생지수는 횡보 하방으로 봐주시고요. 25,391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항생지수를 매매하실 분들은 그 부근에서 매도 전략을 해주시고요.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으면 좀 보수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25,391이 돌파가 됐을 때 25,457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은 횡보로 보시면 되겠고요. 45.04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44.01 부근에서 상방 매수로 보면서 위아래에서만 기다리는 매매를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18.7 저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근데 금을 매매하고 싶으면 보수적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럼 1218.7이 돌파가 됐을 때 1221.1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입니다. 횡보. 자, 위에서는 1.14, 535 부근에서 저항, 하방이고요. 밑에서는 1.14, 300이 지지, 상방. 위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 전략, 기다리는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횡보 상방으로 좀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로는 2419.75가 지지가 되면은 상방, 매수로 보시고요. 보수적으로 S&P 500을 매매하고 싶다, 안 오면 사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신 분들은 2419.15가 깨졌을 때 2417.2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은요, 안 오면 안 산다는 생각으로, 안 오면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은 유지가 됩니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 이제 곧 펼쳐질 텐데요. 국내 시황 점검해 주시고 오늘 필살 종목까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코스피는 좀 횡보로 좀 보시고요. 지수로는 2385.18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물량을 축소하면서 갖고 와도 되겠고요. 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 전에 이제 종목을 팔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2360.97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상방을 볼 수 있으니 거기서 물량을 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종목을 주식을 하신 분들, 거기 맞춰서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312.4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310.75는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수, 그래서 위아래에서만 선물 옵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정방입니다. 오늘은 종목 코드 000050. 자, 이 종목은요, 직물과 네이 등 원사와 각종 의료, 원료 등의 방적사 및 가공사를 생산, 제조하는 원재료 생산업체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향후 중국 및 경기, 일본 및 경기 상황에 맞는 신규 거래선의 확보와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증가하는 그런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되어 있고요.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5,000원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관망, 매매 하나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돈을 버는 거다. 수익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느긋한 매매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경광이었습니다.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님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저평가 가치주로 수익률 고공행진 가치주의 달인 최재훈.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릴까요?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해오신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특징주를 먼저 분석해볼 텐데요. 향후에 성장성까지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장에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살펴볼까요? 개장 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였는데 주가는 한 0.4%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3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있는데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최재훈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이번 2분기 잠정 실적이 좀 워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는데요. 일단 뭐 주가 자체가 강세를 많이 보이지 못했다라는 점은 IT 업종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치 부분들이 일단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빠르게 선반영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그런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사실 장기 성장성 부분에서는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시고 매수를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가 좀 문제인데 갤럭시 S 판매량이 사실 뭐 괜찮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번 영업이익이 한 3조 원대 영업이익을 좀 회복했을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다면은 사실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8이 나온다는 이슈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뭐 매출액의 영업이익 부분들에 대한 좀 실적 증가 가능성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만에 대한 그 실적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 흐름들은 삼성전자와 같이 동조화되는 현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현재 뭐 좀 짧게 보더라도 21선 부근이 235만 원 정도 라인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들어볼 수 있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 또 장 마감 직전에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는데요. 실망감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4% 하락.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의견이 엇갈리네요. 김지훈 차장님, 굿 의견이세요? 네, LG전자 2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부진한 실적 나온 거는 이제 나온 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의 3분기 실적은 좀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전사업부가 성수기 효과를 맞이하고 있고요. 특히 뭐 스타일러나 의류견지 같은 신제품이 참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 가전 쪽의 고마진 제품들의 판매가 좀 이제 좀 양호하게 좀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발광 OLED TV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G6의 그 판매 부진에 대한 마케팅비와 그런 비용 처리를 가전사업부가 좀 커버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좀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월 10일 월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는데요. 일단은 기술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1.2% 강세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볼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코스피 1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0.4% 밀렸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1%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42만 1,0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7%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0.15% 강밥 출발이 됐네요. 66,7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물산도 1%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현대차나 네이버는 약세 출발을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1%대 조금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볼까요? 오늘 삼성전자가 1% 이상 강하게 올라오니까 코스피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강세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0.3% 상승한 2,387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도 0.33% 오른 665선에서 지금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1, 2위 종목들이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5%, 0.3% 셀트리온, 메디톡스가 각각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로엔이 0.45% 상승 출발이 됐고 SK 머티리얼즈도 0.75% 오른 189,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신라젠이 2% 가까이 급등 출발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 텐데요.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난 5월 2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가 지난 종가 기준으로 한 2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종목도 있으시죠? 같은 날 주셨던 종목입니다. LG이노텍이 지금 21%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기부터 들어볼까요? 최재현 연구원님. 네, 일단 삼성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컨센서스들이 나오면서 주가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10만 원대를 사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홀딩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하반기에 좀 더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듀얼 카메라 부분에 대한 성장성들이 충분히 부각이 된다면은 최근 고가 11만 원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익절가만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익절가만 98,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이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는 좀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장기적인 성장성 부분들,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홀딩하신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기는 98,000원 이탈 않는다면 지속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LG이노텍도 다시 한번 리뷰 듣겠습니다. 네, LG이노텍 2분기 영업이익이 396억으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학솔루션과 LED 사업부의 그 실적의 선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광학솔루션은 해외 전략 거래선의 차기 모델이 그러니까 아이폰 8의 출하가 2분기 말부터 시작을 예상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호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ED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칩 가격 인상 효과, UV 그리고 차량용 하이파워형 중심의 믹스 개선에 따라 좀 손익 분기점에 좀 근접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하반기의 포인트는 미주 거래선 그 부품 라인업 확대입니다.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3D 센싱 모드, 그리고 투메탈 COF 필름 등 품목수를 확대해 가고 있고요. 모바일형 제품의 라인업이 그 미주 거래선 내 점유율이 60%대에서 지금 70%대로 상향하고
고객사의 듀얼 카메라의 보급률 또한 64%에서 약 75% 이상까지 상향 조정해서 LG 이노텍 계속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최재훈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5가지 종목만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처음 종목으로는 NH투자증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증권주들은 굉장히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14,000원대에서 뭐 매물대 지지만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재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한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증시 흐름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뭐 북한 리스크 때문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더라도 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올라가는 흐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올해 내내 갈 수 있다는 점 생각이 되고, 특히 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사실 골라야 되는 시기인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보신다면은 뭐 실적이 크게 문제없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하반기 이제 9월 정도쯤에 초대형 IB 업무들이 가능한 그 증권업종들 초대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빠르게 이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른 부각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뭐 14,000원대, 특히 하단의 61선 부분들이 한 13,900원, 800원대 라인이라면은 좀 손절가 짧게 잡으시더라도 충분히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유니슨입니다. 최근에 그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뭐 정책 내용들을 내면서 이런 풍력 발전주들 또한 태양광 발전주들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좋았었는데요. 유니스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이런 실적 이슈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니스는 이제 풍력 발전 단지를 운영하고 이제 구성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풍력 발전기 점유율 쪽에서는 이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들이 사실 뭐 올해 초부터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차트 흐름 면에서도 충분히 21선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짧게 단기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단 손절가 라인들은 사실 한 2,800 정도 잡아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손절 라인은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대응도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그 2030년까지 정부에서 전력 대출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망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총 뭐 그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들만 하더라도 약 50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매년 뭐 연간으로 따지더라도 4조 원대 시장이 열리는 건데, 유니슨의 뭐 1년 매출액 부분들이 뭐 몇천억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본다면은 뭐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대폭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서 매수 기회를 좀 충분히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3,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모바일 쪽에서도 매출이 충분히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웹보드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괜찮은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게임 업종 중에서도 저는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임주들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모바일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쪽에서도 피망 포커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액 부분에서 5위 안쪽으로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 성장성 부분에서 충분히 영업이익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그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언제 완화하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 구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일단 정책적인 내용들은 뭐 크게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전 후보 시절부터 계속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육성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좀 확실히 나와준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빠르게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주가 자체는 사실 5월 달에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15,000원까지 올라갔었지만 그 이후에 13,000원 중반부터 14,000원까지 이런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매매를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뭐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원익홀딩스입니다. 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만큼 원익홀딩스도 자회사들, 특히 뭐 테라스세미콘, 원익머티리얼, 원익 RPS 같은 경우가 이런 업종 전체적인 흐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외국
외국인 수급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21선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21선 부근이 약 한 8,1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한 번 더 빠르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고가를 쓸 수 있는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종목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는 굉장히 낮은 단가에서 6,000원대, 7,000원대 초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입절가를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절가를 7,7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라인 이탈됐을 때는 좀 이제 수익 실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뭐 9,000원대, 10,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BGF 리테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10만원대, 특히 이제 하방에 200일선, 9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장기 성장성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런 단기적인 그런 지배구조 전환에 대한 내용들, 또한 그 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에서 충분히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오늘도 2.5%대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번 주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한 10만 7, 8천 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 3% 정도 수익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경우는 충분히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영업이익 부분들 두까지 다 10%대 이상 성장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다면은 어닝 시즌에서 크게 빠진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큰 상황에서 사실 6월 초부터 해서 14만원대부터 10만원까지 굉장히 많은 낙폭을 기록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 관점에서는 저는 10만 8천원 정도,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한 12만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이 종목은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NH투자증권부터 BGF 리테일까지 최재훈 연구원님께서 준비해오신 총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멘토를 삼고 계신 분들은요, 종목 잘 점검해 보시고요. 저희 이번에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도 공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의 가장 큰 체크 포인트는 구리 가격 및 중동 전력선의 추가 수주 모멘텀입니다. 최근에 싱가포르 전력총으로부터 초고압 전력선 3,700억대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동남아 발주 시장에서 수주 우위와 수출처 다변화에 대한 좀 긍정적인 앞으로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거점으로 미얀마, 인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전력선 공략을 위한 신설법인 효과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 수주 잔고는 1.2조 원대로 수주가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특히 LS가 비상장 계열사의 비율이 높아서 LS 엠트론, LS 오토모티브의 추가 상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자산 가치가 좀 재부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017년 매출은 10조 원대, 영업이익 5,400억 수준으로 퍼 9배 수준을 충분히 현재가 수준에서는 좀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도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8,500원을 좀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키포인트는 견조한 2분기 기초소재 실적 부분과 정보전자 소재 흑자, 그리고 전지 부분의 흑자 전환에 대한 그 실적 포인트입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ABS나 합성고무 PVC의 그 다운스트림은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부타디엔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 부분에 따른 합성고무와 ABS의 스프레드는 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가성소다가 최근에 가격 상승으로 PVC와 가성소다 부분에 호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와 스마트폰 전방산업 호조로 편광판 부분의 수익이 개선돼서 정보전자 소재 사업부는 흑자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지 부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전지는 중국 배터리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좀 최근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형전지와 ESS 사업부 역시 계절적 성수기에 돌입할 전망으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2세대 전기차 그 쉐보레 볼트가 5월달에 캘리포니아 판매만 하고도 전기차 5위를 달성할 정도로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52주 전 지역의 판매량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매량 급증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매출액은 23조를 예상하고 있고, 이익은 2.3조 원대, 퍼 10배 미만으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LG화학도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도 목표가는 35만원, 손절가는 27만 3천원입니다. 최근 주가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영향이 큰데요. 수급은 언제든지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타 화학주 대비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기다리시면 주가에 반영될 것이고 판단이 듭니다. 네, 다음은 세아베스트입니다. 세아베스트도 역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대제철 특수한 진출에 대한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2분기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전방산업의 정상화및 성수기 영향으로 판매량과 판매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하고 독일 쪽에 판매 사무소를 세워서요. 수출 물량이 2020년까지 50만 톤 이상 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018년 벤츠 및 그 비현대차 계열 현대차 그 해외 글로벌 비현대차 회사에 대한 글로벌 회사에 대한 11개사 그 품목이 좀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판매량이 좀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국영 강간이 투자 완료로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 NSK 그 베어링강 NSK는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그 베어링강에 대한 전 품목 품질 인증으로 베어링강 판매 또한 30만 톤 이상의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 주주 환원 정책 유지로 배당이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 2017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퍼 8배 수준으로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사입니다. 예전에 한 5월달 정도에 추천을 드려서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그 뒤로 계속 주가가 부진해서 하락해서 다시 사볼 만한 가격으로 내려왔다고 판단합니다.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주택 공급 계약 말씀드린 연 1.9만 호에서 약 2.3만 호까지 30% 이상 확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파주 운정 3042세대, 그리고 영등포 뉴스테이 2214대, 부산 전포동에 2035세 등 대규모 지역별 골고루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단 대출 규제 속에서도 신용등급이 상향이 됐고요. 풍부한 현금 보유로 시장 점유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이노믹스가 그 민자 SOC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부산 신항만이 본격적으로 지금 올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GTX A 노선, 그리고 평택과 오송의 KTX, 그리고 서창과 김포의 고속도로는 다양한 민자산업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민자산업 SOC의 2천억대의 지분 투자 등 계속 이쪽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높을 것이다. 그리고 기획과 운영까지 하는 리조트 개발 진행, 그리고 의정부 자체 분양에 대한 임대 전환 검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첫 직영 예정, 그리고 HDC 투자를 통한 리치 AMC 설립 등 제이농시 뉴딜 정책 및 서울시 생활권 계약권 정책 시너지 등 본격적인 디벨로퍼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5조 5천억대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6,300억대, 퍼 9배 수준으로 여전히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매도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5,5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뒤로 좀 주가가 계속 굉장히 상승 탄력을 높여줬는데 또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지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타 금융사 대비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자산이 이익 실현 재원이 많아서 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한국금융지주만의 좀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금융 투자회사, 그러니까 한국투자파트너스, 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회사 보유 시황 변화, 그러니까 금융지주 회사들 주가 시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익 안정성이 굉장히 한국금융지주가 높은 회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평균 거래대금은 계속 상향을 하고 있고요. 타 대형사 대비 여전히 높은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10%대에 압도적으로 지주회사 중에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쪽 IB 수수료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역시 대형 IPO에 대한 청약 수수료 역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 은행권 영업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2017년 연간 예상 이익 순이익 기준으로도 퍼 8배 수준으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추가 상승의 여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4477님께서 소프트센을 문의하셨습니다. 2,420원에 사셨고 20% 비중이 있으신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거든요. 최재훈 연구원님께 들어볼게요. 네, 현재권에서 손절이 조금 생각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소프트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6월 말부터 주가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까지 사실 오늘은 안 빠졌기 때문에 조금 사실 기대를 해볼 만하긴 하지만 일단 하단에 지금 200일선을 지지를 못 해준다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부분들을 2,120원 정도, 2,1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이틀하게 된다면은 투매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소프트텐이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고점에 대한 매물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만 좀 지켜주신다면은 충분히 뭐 손실을 더 크게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반등을 해준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들은 2,35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이 라인까지는 좀 노려보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프트센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손절 라인을 2,100원으로 잡고 대응을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계속 이어볼게요. 4330님께서 동아 지지를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김지훈 차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동아지지 일단 2분기 실적이 매출은 한 960억대, 영업이익 59억으로 굉장히 YOY 대비 28% 이상 상승하고 또 영업이익도 한 150% 가까이 좀 증가할 점이다. 이 2분기에 해외 토목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고수익성 홍콩양 그 수주 프로젝트랑 싱가포르 신규 입찰에 대한 좀 기대 가능성이 높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해외 신규 수주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은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 그래서 2017년 실적 매출이 약 4,100억대, 영업이익은 25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부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 SOC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목하고 특수건설업 쪽에서 일반 토목과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동아지주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철도랑 지하철, 고속도로 인프라 건설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집중된 동아지질은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좀 붙어주고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 문자 참여가 높은데 이번에도 또 문자 풀어드리겠습니다. 8466님께서 삼보 모터스를 문의하셨는데요. 6,440원에 10% 비중이 있으시고요. 대응 방법을 여쭤보시네요. 최재훈 연구원. 네, 일단 삼보모터스가 최근에 좀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거래량도 바닥권이 있고 지난 그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한데요. 일단 저는 뭐 현재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사실 뭐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신 전략을 드리는데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손실권이긴 해도 더 이상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막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보신다면은 5,8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라인이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최근 저점이었었던 5,600원대를 다시 한번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 못해준다면은 충분히 매도 쪽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부분들은 이제 사실 올해 3월부터 해서 이제 계속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치고 가는 흐름들이 크진 않아요. 크지도 않고 단기적인 흐름에 그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200일선 부분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63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이 라인쯤에는 사실 뭐 매일매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큰 슈팅들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도 타이밍 잡으시고 손절가 부분은 5,8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보 모터스 받으려고요. 이번에 LG전자 물어보신 분 계신데 지금 풀어드릴게요. 0383님께서 LG전자를 84,0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요. 매도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앞서서 저희가 전일장 특징 6대 LG전자 김지훈 차장께서는 일단은 굿 의견이셨잖아요. 네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2분기 실적이 좀 MC 사업부,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의 좀 적자 부분으로 좀 그 LG전자 좀 주가의 부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역시 가전 사업부입니다. 그 TV 사업부가 프리미엄 제품의 시장에 영향을 점차 확대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른 그 이익이 레벨업 될 것이라고 좀 긍정적인 그 판단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쪽의 매출 비중이 좀 확대됨에 따라서 계절적 요인에 대한 성수기를 보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핸드셋,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의 적자 부분, 가전과 TV 그분의 이익이 상쇄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가는 지금 2017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퍼 7배 수준으로, 또 글로벌 업체 월풀 같은 뭐 글로벌 경쟁사랑 대비해봐도 좀 저평가 영역이라 생각이 들고요. 84,000원에 전혀 매도하실 거라고 저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10만 원까지는 계속 추세를 타고 그냥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마지막 거래일 4% 빠졌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 더 내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매수가까지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LG전자에 대한 김지훈 차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부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동부증권으로 가볼게요. 김영겸 주식팀장님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진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대한항공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가가 마이너스 7.78%까지 하락을 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2.2%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압수수색 결과는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예전에 2013년, 2014년도에 영종도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때 조양호 사택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 큰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크게 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변동성이 클 때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진칼 100% 자회사인 지금 진에어가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에어 실적이 지금 LCC 1위를 다투고 있는 제주항공만큼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예정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한 20%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인천공항 추가 인프라 확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한진칼 최근에 27,150원까지 간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정 시기가 충분한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2분기 역시 지금 영업이익이 201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는 327% 증가된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은 3분기로 갈수록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7, 8, 9, 10월까지가 굉장한 성수기입니다. 이제 7월 달이고요. 이런 성수기에 진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 속에 40불 중반까지 내려왔죠. 항공유 가격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원가 부담이 점점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승폭이 1차가 컸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럴 때가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주요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 부근이라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금요일날 변동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4,000원을 저점 매수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좀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원을 제시해드리지만 진에어 상장 대로 갈수록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 나온 보고서는 목표가 37,000원 정도까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진칼은 25,000원 못 미치는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1.4%나 오르고 있고요. 목표가를 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동부증권의 김영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최재훈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나머지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민엔지입니다. 민엔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터넷 전문 이슈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뱅크가 이번 달에 출범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6월에 좀 빠르게 좀 출범했었다면은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기술적인 결함으로 좀 이뤄지면서 이번 달 안에는 충분히 이제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다가 자회사인 세틀뱅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충분히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한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근에 인터넷 전문은행 내 전체적으로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좀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부각이 된다면은 민행 주가도 좀 빠르게 치고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고가 부근들이 2만 원대, 2만 1,000원대에서 현재 18,900원 정도 라인이라면은 크게 조정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 자체도 크게 충분히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하방에는 이제 121선에 거의 다 올라왔는데 121선 부분이 18,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좀 걸어두시면서 매수 체계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민엔지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리니지 M이나 그 전에 그 리니지 2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대폰으로도 많이 하지만 그 어플 쪽으로도 많이 그 어플을 이제 컴퓨터로도 많이 하면서 미미 플레이어라는 쪽도 많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보신다면은 민엔지 같은 경우도 크게 기간을 오래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 특히 이번 달 안으로 카카오뱅크 이슈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25,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18,000원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시면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그 중국에서 그런 사드 보복을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거의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1%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LG화학 자체 주가 자체는 크게 많이 오른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중국의 5차 그 배터리 모범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면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차입핑을 미루면서 이렇게 좀 오랜 기간 장기화된 부분들이 있었던 데다가 사드 보복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에서 흐름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손절가를 좀 짧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28만 1,000원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이 121선 라인을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로 좀 대응해주시고요. 이랑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매도 좀 비중 조절하시면서 종목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입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오늘 21,950원을 찍었는데 제가 목표가를 22,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가에서 매도 한번 하자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수익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잡을 타이밍이나 다른 종목 좀 교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을 좀 상당히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전기차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성은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고가를 찍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 잡으시면서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제가 한 2주, 3주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4%대 좀 하락을 보이면서 손절을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12,500원 정도로 손절가 잡아드릴 테니까 사실 이 부분도 사드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많이 좀 부각되는 오락 관련 업종들 좀 카지노 쪽에서 분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럴 때는 싸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 12,000원대라면은 그냥 세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12,500원 좀 짧게 대응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접근하시는 건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일단 올해 매출액 부분에서 1조 원 정도를 좀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조 원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상징적인 의미죠. 일단 매년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일단 포스코 모회사인 포스코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포스코 쪽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연간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영업이익에 크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쪽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그런 증설 부분들 많이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성부터 향후 이제 AS까지 해서 전체적인 매출 부분들이 계속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ICT가 성장 가능성 충분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포스코ICT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충전 시설 자체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상태에다가 일단 정부에서도 이런 그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프라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포스코ICT 사업 부분들이 특히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부분들이 전기차 쪽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크게 성장한다면은 뭐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맞춰서 또 기관 수급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초부터 해서 기관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61선 부분을 좀 짧게 잡아드린다면은 7,300원까지 이 라인까지는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라인이 이탈하게 됐을 때는 매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크게 이탈하는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 10,000원까지 좀 보시면서 이 종목도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저평가 가치주를 매매하시는 최재훈 연구원님의 모든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멘토로 삼고 있으신 분들은요, 꼭 말씀하신 그 투자 포인트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파라다이스 함께 사셨던 분들 투자 포인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저희 추세 매매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장중에 또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은 그 현대산업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현재는 지금 뭐 외교나 국방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G20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귀국을 해서 국내에 이제 좀 신경을 좀 쓰게 되면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제 후보 시절에서부터 계속 공약을 했었던 그 민간 그 SOC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일명 제이노믹스라고 하는데 경제 부분에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SOC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인 강자죠. 현대산업 같은 경우 뭐 전통적인 SOC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미 확정된 것은 뭐 GTX A 노선 그리고 이제 평택 5선간 뭐 KTX 뭐 서창 김포 간 고속도로 뭐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에는 제이노믹스에서 신규로 민자 SOC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을 간단히 좀 리뷰를 해드리면 2분기 실적 아직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 매출액은 한 1조 3,700억 정도 수준으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원대 수준으로 한 10% 전후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수급적으로 보면 뭐 외국인 수급은 사실 뭐 크게 뭐 늘어나는 부분은 없지만은 기관 쪽 특히 이제 투신 쪽에서 꾸준하게 럽걸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주가는 5만 원대 초반에서 꾸준하게 하락해서 4만 원 중반 이후에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적으로는 현재 오늘 450원이 좀 올라서 47,550원인데 47,000원 전후로 해서 1차적인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 한 52,000원 정도 수준, 손절가는 45,500원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최희승 차장님의 추세 매수 포착주는 현대산업이었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가지 종목 봐야겠죠?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두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은 스튜어드십 코드로 계속 이슈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핵심 그 투자 포인트는 자체 사업부의 실적 개선과 그 배당 수익률입니다. 연료 사업이 자체 사업 가치의 그 핵심으로 좀 부상을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좀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수소 연료 전지 사업, 그리고 송도 연료전지 발전 프로젝트 등 신규 수주도 약 올해 1조 원을 좀 넘을 전망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7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계속 높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부지 확보의 용이성 그리고 친환경성을 감안할 때 연료전지의 시장의 성장성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지뿐만 아니라 주택용하고 건물용 중대형 시장이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그 자회사들 두산중공업 발전 부분은 매출이 좀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코어는 중국 굴삭기 시장 회복에 좀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나쁘긴 한데요. 두산마켓은 좀 선진국 수요와 제품 믹스 개선으로 하반기에 좀 이익이 좀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리파이낸싱 등 그 자회사들의 그 차입금 그 축소 노력으로 재무구조가 좀 개선이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금융비용이 10% 이상 감소돼 재무구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액은 뭐 예상 18조 4천억대, 영업이익은 1조 1,500억대로 오늘도 뭐 약 2% 가까이 좀 주가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좀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때 저스트 매수 시간에 짧게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요. 보라티알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앵커님 그 우리나라 그 외식 시장에서 이태리 음식의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태리 음식이요? 네. 저 정말 모르겠는데 최지원 연구원님 혹시 아시겠어요? 한 5% 정도 되는 5%보단 많을 것 같은데요. 비슷했습니다.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보라티알은 이태리 프리미엄 식자재 유통 전문 회사입니다. 예. 뭐 데체코, 롱고바디, 파로, 락탈리스, 리바리, 그러니까 파스타와 소스, 뭐 절임류, 오일 등 오일 유제품 등 60여 개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를 국내 독점 유통을 계약해서 호텔과 레스토랑, 뭐 백화점, 마트 등 국내 1,400개가 넘는 업체에 450여 개의 식자재 브랜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점은 자사의 그 요리 아카데미에서 배출한 충성도 높은 셰프들이 약 1,000여 명 이상이 직접 원스톱으로 공급을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태리 음식의 국내 외식 시장 비율이 약 3%밖에 안 돼서 그 부분에 따른 비중 확대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식비 지출과 가장 밀접한 그 소비자 그 전망 지수가요. 2017년 5월 기준으로는 약 93%로 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즈미 신성식품 사업 등으로도 꾸준히 신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내 유통 채널 확대에 대한 기대감 및 중국과 일본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간 예상 매출은 한 450억대, 영업이익은 110억대 수준으로 국내 음식료 업체의 평균 PER은 16배 수준입니다. 근데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11배 수준으로 지금 계속 주가가 17,000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코스닥으로 들어와 줄 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추세 상승을 지켜보실 만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TV용 대형 OLED 패널에 대한 성장 잠재력, 그리고 중소형 OLED 패널 투자에 대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 쪽에서 물량 확보 및 자금 지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좀 계속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OLED TV 전용 라인인 M1과 M2 라인 구축에 의해서 6세대 중소형 플렉스블 OLED 생산 라인 E5 라인이 본격적으로 좀 하반기에 가동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P10 라인도 내년도 발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형 아몰레드에 대한 3분기 투자는 좀 지속적으로 기대될 것이다. 리스크라고 하면은 그 원달러 환율하고 OLED TV 패널 가격 하락을 좀 계속 주의 깊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대형화에 따른 면적 증가, 그리고 초대형 초고해상도를 만드는 업체 위주 시장 이익이 좀 과점화될 것이다. 그 부분에 따른 그 양극화 현상에 대한 최대 수혜를 LG 디스플레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하반기 실적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가 상승은 충분히 돼서 기존 보유자들은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한세시럽인데요. 한세시럽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업황이 좀 저점을 좀 통과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특히 실적 회복에 대한 개선 강도가 좀 커질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늘도 역시 주가가 좀 2% 넘게 빠지고 있지만 추후에 대한 주가 상승의 여지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매출액이 약 20% 이상 증가된 4,01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 매출액 부분에서 그 자회사의 그 MK 트렌드의 중국 NBA 및 NBA 키즈에 대한 매출은 여전히 견조한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고요. 여러 지표를 통해서 OEM 업계에 대한 바닥 탈출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바이어 업체인 갭과 타겟, 콜즈 같은 오더의 회복세로 3분기에는 그래도 매출이 약 10% 이상 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면화 가격은 좀 계속 하락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 마진이 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사 같은 좀 오랜 업력과 노하우를 가진 대형 벤더들의 단납기 수요 증가에 대한 분명한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될 것이라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한강통신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00년에 대한전선 광섬유 사업부가 분사한 회사인데요. 국내 유일의 강섬유와 강케이블 전문 업체인 광섬유는 약 40%, 광케이블은 45%의 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생산기술 특히 VAD 공법은 일본의 스미토모, 미국 코닝사의 대한강통신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글로벌한 기술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요. 최근 그 중국 대규모 통신 인프라 투자인 5G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모멘텀은 계속 하반기에도 받을 전망입니다. 그 최근에 주가 상승은 광섬유 가격, 그러니까 2017년 약 14불에서 15불까지 계속 그 감성유 가격이 견조하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좀 수혜를 받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생산 원가를 25% 이상 절감하면서 굉장히 이 회사 마진율이 좋습니다. 이 회사 마진율과 그리고 구조적인 효과로 실적 턴어라운드는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중동과 브라질에 대한 모멘텀은 그 매출이 아직 그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전망이고요. 산업용 및 의료용 특수광섬유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그 무수광섬유와 극조 손실광섬유에 대한 그 세계적인 기술을 통해도 산업용과 의료용 그 특수광섬유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나타낼 것을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이라 계속 뭐 3,000원대에서 주가가 그 크게 오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평가되어 있는 고성장주를 매매하시는 김지훈 차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동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카카오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이 됐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주가는 한 0.5% 정도 오름세를 보이는데 카카오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시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9078님께서 문의하셨고요. 최재훈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전으로 해서 좀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코스피 자체가 코스닥보다는 위험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기관 수급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그런 지수 추종 펀드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은 단기적인 주가도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카카오뱅크가 이번 달에 출범한다는 내용들, 충분히 이제 사실 그전에 나왔었던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순식 목표액 같은 경우를 출범 2달 만에 다 채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좀 높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K뱅크와 다르게 이런 자본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공격적인 영업이 상당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그 K뱅크에 대한 뺏겼던 부분들, 점유율 부분을 좀 빠르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카카오가 사실 그동안 좀 신사업 부분들을 많이 펼쳐놨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카카오 앱이라든지 뭐 드라이버, 택시 같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고에 대한 매출 말고는 다른 부분들의 매출 부분이 없었지만 최근에 5천억 정도를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러한 이슈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충분히 카카오 쪽에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사업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요. 장기 성장성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10만 원대가 아니라 충분히 15만 원,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는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46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4214님께서 유니트론텍을 현재가의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네요. 김지훈 차장님. 네, 유니트론텍 글로벌 그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1위인 마이크론사의 국내 반도체 그 유통하는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뭐 중국의 합작법인의 좀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국 합작법인의 매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실제 매출과 이익에 대한 거는 이제 수주에 대한 그 공시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중국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시장이 전장용 반도체 부분의 시장 국내 시장이 약 5배 부분을 상당히 시장에 대한 그 규모는 큰 편입니다. 근데 지금 그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추세가 지금 계속 꺾여서 그 지속적인 좀 하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외국이나 기관 쪽의 수급에서도 좀 계속 수급이 좀 전혀 붙지를 않아서 제 생각에는 유니트론텍 그 매수에 대한 그 매수 관점을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유니트론텍보다는 오히려 그 대형 반도체 업자 중에서 지금 주가가 기관이나 그
기간이나 가격 조정을 받는 종목들로 그 매수 관점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좀 더 양호해 보입니다. 예, 유니트론텍을 지금 매수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매수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시선을 옮겨보자라는 관점에서 김지훈 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JB스탁의 최재훈 연구원,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코스닥 증시가 하락 반전이 된 상태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의 주체가 개인뿐입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또 와서 증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